안녕하세요. 임동찬입니다. 2부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복지금 수령자의 책임과 또 각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복지금마다 수령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Mutual Obligation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드리는 정부 복지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의무들은 복지금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잡시커는 실업자 수당이잖아요. 그건 잡이 없다는 건데 호주 복지는 잡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돈을 막 주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센탈링크에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고 상담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센탈링크 상담원이랑 상담원이 요청하는 숙제도 하고 그러면서 액티브하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게 필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구직 활동을 하니까요. 알바 수준의 일을 하던 뭐 일주일 일하다가 잘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2주마다 수입 보고도 해야 하는 게 필수 의무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4월 27일까지 이 뮤추얼 오블리게이션 의무 중에서 이 구직 활동을 임시 중단시켜 줬는데요. 이걸 또 5월 22일까지 연장시켜 줬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중단이라기보다는요, 필수였던 것을 옵션으로 만든 거죠. 따라서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해도 됩니다. 이전에 이미 실직자였던 사람, 실업자였던 사람은, 그리고 또 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뮤추얼 오블리게이션의 의무가 다시 강화가 될 거잖아요. 5월 20일, 22일 이후에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또 연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강화가 되면요, 잡시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의무 중에서요, 수입 보고는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잡시커 받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잡시커를 안 받아도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요, 이 수입 보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필수 의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금을 2주마다 받잖아요. 그럼 수입 보고를 2주마다 매번 해야 됩니다. 수입 보고를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접수할 때 우리가 센탈링크에 알려준 내용으로는요. 처음에 들어오는 돈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지급 날짜 전에 또 지난 2주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수입이 바뀌었는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얘들이 2주마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센탈링크에서. 그날이 그 보고 날짜가 며칠인지는 다 틀리고 각자 개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자, 수입 보고 할 때는요. 코로나 전에 본인의 연봉이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지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 보고하는 해당 2주만 수입이 없으면 되는 거란 소리예요. 또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한도 X만 넘지 않으면요. 돈은 계속 나오겠죠. 어쩌면 프로포션으로 줄 수도 있지만요. 그 계산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수입 커트라인을 2주에 3,086불로 올려주었다고 다들 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3,068 곱하기 26번, 2주 액수니까요. 1년에 2주가 26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1년에 79,000불이 조금 넘는 액수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신문사는요, 연봉이 79,000인 사람, 9,000 미만인 사람은 복지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2주에 3,068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1년에 79,000 미만을 벌더라도 이 해당 2주에 3,068 이상을 벌면 돈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심사는 매 2주마다 버는 액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정부에서 규정을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규정이 안 풀렸다면요. 어차피 본인의 재산이나 연봉에서 걸려가지고 복지금 자체도 못 받을 거였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지금은 일단 복지금을 받게 되시면요. 지난 2주 수입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거 보시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금을 받게 되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다른 보조금들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정부가 선택한 복지금 수혜자가 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2부에서 설명드렸죠. 설사 받을 복지금 액수가
일불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복지금 수령자가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보조금 2주 550불과 경제부양금 750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복지금 수령 해당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추가 보조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로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2주에 550불인데요. 선택된 일부의 복지금 수령자에게는 6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이건 시작 날짜가 4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부터 정부가 선택한 해당 복지금 종류를 받는 사람은요, 다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복지금 나오는 거에 추가로 같이 나와요, 이게. 따라서 565불 70이란 잡스티커를 받던 분들은요, 4월 27일부터 1115불 70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일 이후에 복지금 혜택 승인을 받으셨다면요, 6개월이 다 안 나오고 남은 기간만 받는 거예요. 따라서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손해인 건데요. 이 각종 혜택이 끝나는 날짜는 아마 같을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끝난다고 할 때 그냥 다 같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늦게 받으면요, 그만큼 손해란 거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복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센트럴링크 어플이나 온라인 계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경제보조금 또는 경제부양금이라고도 하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750불이고요. 2주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750불을 한 번 주는 거예요. 1차랑 2차로 해서 두 번의 찬스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보조금 2주 550불 받는 사람은요, 1차나 2차 중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 정부가 선택한 특정한 복지금 종류에게만 코로나 보조금 550불을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부양금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다른 복지금 수혜자도 뭔가를 주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복지금은 아니라도요, 복지카드란 게 있고 또 그것도 종류가 좀 많아요. 그 중에 3개의 종류를 주는데 뭐 펜션 카드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부양금 관련 예를 하나 들으면요. 노인수당 받으시는 분들 있죠? 에이지 펜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코로나 보조금 2주에 550불에 해당이 안 되세요. 이분들은. 일선에 안 계시니까요. 어차피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간접적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발표에서 이 경제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보조금 550불을 못 받는 복지자나 복지카드 홀더에게는요, 1차도 주고 2차도 주고 그렇게 총 1,500불까지 준다는 겁니다. 자, 1차에서 주는 750불을 받으려면요, 3월 12일에서부터 4월 13일 사이에 이미 복지금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따라서 4월 27일에 규정 풀려서 복지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1차는 못 받아요. 근데 어차피 괜찮습니다. 왜냐면 2차를 받게 될 거니까요. 어차피 코로나로 550불, 코로나 550불 보조금 이거 받는 사람들은요, 경제 보조금은 한 번만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1차 미스해도 2차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3월 12일 전에 복지금이 끊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ickness payment라고 해서 병 걸려서 일을 못할 때 받는 건데 이것도 해당되는 복지금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3월 5일에 끝났다고 하면요. 그럼 이분은 경제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경제부양금이요. 그러나 바로 잡시커를 가시겠죠, 이분은.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잡키퍼 또는 여러 규정이 4월 27일에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과 기다리다가 27일부터 복지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분들은 1차 보조금은 못 받는 거죠. 하지만 2차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1차, 2차 중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2차 보조금은 규정상 7월 10일에 복지금 수장자였던지 아니면 복지카드 홀더여야만 됩니다. 1차랑 같은 컨디션이에요. 날짜만 7월 10일 이전에 수령자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7월 10일까지 아무 복지 수령을 안 하고 있다면 1차도 못 받고 2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 정부가 이 7월 10일 이 날짜를 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 딱히 이유를 찾은 건 없습니다. 요 7월 10일이 뭔 날인지가 저는 참 궁금하지만 앞으로 알게 될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차 보조금은 이 750불은요. 4월 1일 자정부터 벌써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정부가 말하기를 센터링크가 말하기를 4월 17일까지는 거의 다 결제한다고 했고 조금 늦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4월 말까지는 다 줄 거라고 했고요. 따라서 5월인 지금은요. 1차 보조금 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복지금 2주치 결제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구자로 확확 들어오는 거라서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본인이 1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면요. 센터링크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차는 1차랑 동일한데요. 4월 13일이 아니라 7월 10일 기준이라고 제가 언급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코로나 보조금 2주 550불 받으면요. 1차나 2차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도 이미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1차, 2차는요. 누가 두 번 다 받느냐면요. 그 제외된 복지금들 있죠? 그분들이랑 복지카드 홀더들이 받는 거예요. 4월 13일에도 있었고 7월 10일에도 이 복지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다른 제외된 복지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복지카드를 갖고 있으면 둘 다 받는 거예요. 잡스티커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코로나 보조금 2주 550불을 6개월 주니까요. 13번 나오는 거고요. 총 7,150불입니다. 이 7,150불에 경제보조금 1차나 2차 중에 한 번인 750불 해서 총 7,900불을 받는 거죠. 거기에 잡스티커 받는다면요. 6,640이라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총 14,548불이고요. 여기에 렌트 보조 또는 전기세 보조까지 포함되니까 다 합해서 제가 일부 영상 때 솔깃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16,353불이 토탈로 나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제외된 복지금 수혜자나 복지 카드 홀더는요. 1차 750불, 2차 750불 이렇게 해서 총 1,500불만 추가로 받고 끝나는 거고요.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선택한 이 복지금과 제외된 복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사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받는 복지금이랑 그게 아닌 거랑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사람들이. 하지만 제외된 복지금은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갑자기 신청이 많아질 복지금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에이지 펜션 이걸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갑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받는 건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그리고 터지고 나서도 그렇게 큰 타격이 생기지 않는 부류인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잠깐 언급드린 복지카드 종류고요. 하단에는 해당되는 특수복지금 명단도 있어요. 특수복지금은요, 뭐 월남 참전 용사 복지금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를 드느라고 특정 복지금을 이야기하지만 여러 많은 복지금 종류들에 다 응용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로 받고 있던 패밀리 베네핏이란 거예요. 이게 사실 패밀리 텍스 베네핏이거든요. ATO 세금 시스템을 보면요.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다 똑같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자녀가 있는 집이랑 자녀가 없는 집이랑 구분 없이 세금을 똑같이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자녀 있는 집은 좀 깎아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세금을. 다시 뱉어주는 거죠. 패밀리 베네핏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복지 제도는요. 꼭 어려울 때만 받는 게 아니란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포인트는요. 복지금 받던 걸 갈아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원래 패밀리 베네핏 우유값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에 제한이 풀어지고 수입 액수를 올려주게 되면서 패런팅 페이먼트가 가능해진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기사가 났어요. 장애인 보조금을 받던 사람들이요. 잡시커로 가려 한다면 조심해라. 이런 헤딩의 기사였는데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요.
원래 장애인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번에 여러 규정이 풀리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잡시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잡시커가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왜냐면요. 장애인 보조금은 선택된 복지금이 아니라서요. 코로나 550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갈아타려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6개월 뒤에 코로나가 끝난 뒤에 다시 장애인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정인 거죠. 지금 이미 장애인 보조금을 오랫동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때 당시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는 장애인 보조금을요 이전같이 쉽게 안 준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만 보고 잡시코로 갈아타면요 6개월 후에 다시 장애인 보조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심사 기준으로는 다시 못 돌아올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정부가 그냥 막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 보조금 수령자 중에 갈아탄다면 다시 못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호주 복지 제도를 아셔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시커만 말하잖아요. 그럼 잡시커 말고 다른 복지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 있다 이거죠. 코로나로 타격을 받으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Parenting Payment란 복지금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꼭 모두 잡시커를 신청해야 한다는 게 아니란 거죠. 또 잡시커만 가능한 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잡시커만 말하니까요. 이런 걸 놓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포인트는요. 잡시커랑 잡키퍼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잡키퍼 맨날 말하는 거 아시죠? 회사 통해서 나오는 이 잡키퍼는요. 세금 내기 전에 1,500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을 미리 띄어가요. 그래서 보통 1,300불 정도를 가져옵니다. 잡시커는 센탈링크에서 주는 잡시커는요. 세전 1,115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전이긴 한데요. 세금을 미리 띄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센탈링크에다가는. 그러면 텍스 리턴 받는 돈이 줄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요. 나중에 텍스를 돌려받는 것보다 돌려받으려고 모아두는 것보다 미리 지금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잡키퍼가 됐던 잡시커가 됐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견뎌 나가는데 그리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가 기가 막히게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금액만 보고서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든 우리가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아니면 받을 수 있다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잡키퍼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좀 쉬면서 잡시커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건 사실 벌집 쓰시는 소린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에 솔깃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다들 이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지금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지만 지금 가능한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총 29,764불이란 거예요. 그리고 잡시커 액수만 보면요. 보편적으로 6,640불을 받는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주는 돈 중에 가장 평범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각자 부부 한 명당 16,300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복지제도와 코로나 보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물론 또 우리가 앞으로 호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